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땡땡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이 피가 좀 이상한가 봐. 기초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기초과학을 한다고 기초의학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이상하게 교수님이 발령을 안 내줘가지고 조교도 못하고 그냥 일만 했던 거죠. 휴가를 갔다 오라고 했어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 다른 대학에서 누가 와가지고 조교 자리가 됐대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생화학 교실 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할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딱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본과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네가 입고 있고 먹고 있는 건 네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벗고 나가라. 다 벗고 나가라. 생각을 해보니까 문 앞에 홀딱 벗고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이가 30살 정도 더 돼 있었으면 그냥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관뒀어요. 근데 이제 누나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 인턴을 시작을 했죠. 늦은 나이에 시작하고 진단검사의학과 2년차 때 임신을 했는데 계속 그 류케미아 환자 샘플 보다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일주일 쉬었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하고 또 기초의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스템셀 테라피 회사를 차려가지고 자기 돈 말아먹고 매형 돈 말아먹고 우리 아버지 돈도 말아먹고 다 말아먹고 12년을 버텨가지고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물러났죠. 고문으로. 이제 루게릭 3상 임상을 2023년에 했는데 3상에서 유효성 평가에서 실패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는 CEO에서 벗어났고 고문으로 있을 텐데 지금은 상패 직전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자기 일을 하겠대.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멘탈이 완전히 나갔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 됐는데 이제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했나 봐요. 이제 기초의학 안 되니까 임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친해처를 좋아해가지고요.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해채령님이. 그래서 나는 여자 가슴하고 눈만 보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형외과를 해가지고 7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앞에다 걸겠다. 3천만 원 들고 오시면은 미스 충북 지는 아니더라도 미스 충북 한국 도자기 정도는 만들어 드립니다. 요렇게 하고 결혼은 안 해. 람보르기니 사야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은 2주에 한 번씩 구체적으로 이 크래프트 팔레이트 이런 애들 무료로 수술해 주겠다. 왜냐? 최소한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했죠. 성적이 나쁘지가 않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다가 친구들이 진짜 걔가 장환이가 PS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월 달이 되면 인턴 시작하기 전에 뽑기 하잖아요. 뽑기 스케줄. 왜냐하면 12달밖에 없는데 임상과는 20개가 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2달씩 돌기 때문에 도는 과가 생기고 안 도는 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뽑기를 해야 됩니다. 그 뽑기를 했는데 문제는 제 스케줄이 아주 독특했어요. 기본적으로 내과가 2달, 응급의학과가 2달이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거기다가 PS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들한테 나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쪼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10월 달쯤이 됐는데 10월 달 되면 이제 병원에서 공고를 내잖아요. PS 몇 명 뽑는다 이렇게. 매년 한 명씩 뽑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킴스, 논킴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들어봤어요? 킴스라고 하는 게 1960년대에 그냥 하는 얘기야. 국방부 장관도 성이 김씨였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이었대요. 그 두 분이 만들어가지고 의무사관 제도를 만들면서 리포트를 하나 냈대. 그래서 킴스 리포트를 해. 그래가지고 킴스티오 그러면 뭐냐면 군대 안 간 사람들. 논킴스티오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나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나 여자들 따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내과 6명 그러면 킴 넷, 논킴 둘 뭐 이렇게 뽑는 거죠. 근데 PS가 항상 킴이 나왔거든요. 다른 애들은 손을 안 대기로 했어요. 장환이가 간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논킴티오가 빵 나왔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때 가서 딴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내과를 갈 수밖에 없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나? 성격은 또 외과학인데 이게 또 외과를 돌다 보니까 외과 교수님들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아침에 수주장 들어가면 환자 얼굴은 거의 몰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야, 그 632호실 그 오른쪽 두 번째 다리 뭐 이런 식이야. 근데 내과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과는 계속 병동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인턴 때 이렇게 환자분들이 주시는 바카스 얻어먹는 재미에 걸려갖고 이 내과를 할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 내과를 갔어요. 내과를 갔는데 그래서 내과에 갔어요. 근데 내과에 갔더니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100일 당직 이럴 때였어요. 2월 28일에 시작을 하면 100일 동안 집에를 못 갑니다. 70일쯤 되면은 치프가 불러가지고 짜장면을 사주면서 밖에 나가서 3시간 줄 테니까 머리 깎고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다가 머리를 못 깎고 왔어요. 거기서 잠이 든 거지 뭐. 그렇게 했는데 3학년 하반기, 3년차 하반기까지 응당 아당 오프였어요. 응급실 당직 하루, 다음날 ICU 당직 하루, 그 다음에 오프. 아 이게 뭐 이랬다니까. 원래 그랬어요. 뭐 이렇게 놀래지 마. 다 살 수 있어 그래도. 근데 이상하게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가 메디컬 게싱보다는 프로시저가 좋더라고요. 서브클라비안 펑처 이런 거. 이게 다른 레지던트들한테도 막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 환자 좀 해줘.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아 이게 1년차 하반기쯤 됐는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임상의사로 계속 사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무슨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보건복지부 UNWHO 해가지고 시니어 메디컬 오피서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UN하고 WHO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하는 포스터래요. 근데 그거를 갖다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제2외국어를 잘하면 도움이 된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도움이 된대. 보건복지부 공무원. 그리고 제3세계 근무 경험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낸 게 아하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레지던트 끝나고 예방의학이나 의료관리학 교실로 들어가고 그때 외국에 코이카 통해가지고 국제협력의사로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2년 반 일하고 스페인어 익히고 들어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코이카 사무실이 해화동에 있었거든요. 해화동에 1년에 3번씩 가가지고 코이카 담당하시는 국제협력의사 팀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저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꼭 안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국제협력의사 지원은 어떻게 했냐면 전문의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그날부터 원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올라가기 전에 원서 마련해서 간 거죠. 1차 시험 끝나고 갔더니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왔네. 근데 그때는 IMF가 터져가지고 TO가 줄어들었어요. 10몇 명씩 보낸다는 걸 7명인가 6명 파송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아시아 쪽이었는데 한 나라만 외국이 있더라고요. 페루. 근데 그때는 영어 시험을, 영어 인터뷰. 영어로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페루 썼는데 페루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예방의학이나 의료관리학은 서울대학하고 충북대학은 의료관리학이 분리돼 있죠. 우리가 그 좋아하는 김윤 교수님 있는 과예요.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5급 특채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과 전공의 때는 1년차 때 석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폴리몰피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유전자 다양성. 그게 이제 2년차 레지던트 때인데 천식 환자가 폴리몰피즘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과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환자분들의 샘플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4년차 때는 박사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 여전히 기토과학에 자꾸 미련이 생기는 거죠.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이제 여기로 갔습니다. 갈 때는 리마에 딱 갔는데 5월 달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2달 정도 리마에서 현지 교육을 받는다. 언어 교육을 받으라. 근데 8월 15일이 외국 공간엔 제일 중요한 축일입니다. 세레브레이션.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광복절이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병원을 50만 불에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50만 불 엄청 큰 돈이죠. 그때 돈으로 따지면. 8월 15일이 하필이면 그 도시의 또 창립 기념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8월 15일 날 병원을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정부들끼리. 갔더니 거기에서 영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물 2층짜리 다 젖었다. 걱정하지 마라. 2달 정도 있다가 해라. 그런데 이제 8월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쪽이 쫄렸는지 직원을 하나 보내봤죠. 그랬더니 뭐야. 2층은커녕 1층도 안 젖고 하늘이 뚫려 있는 거야. 천정이. 그러니까 그때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냥 현지로 가라. 지금 스페인어 못하는데요. 손짓발질로 해라.
가서 8월 15일까지 어떻게 하는지 병원에 전화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죠 뭐. 이게 리마는 해발 0m인데 안데스를 넘어서 3,800m 넘어가지고 여기 1,800m 가면 여기 있거든요. 9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갔는데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거의 못 갔어요. 집사람은 그냥 방에 혼자 있고 저 혼자 돌아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한국인도 한 명도 없고 한국인 3명 있었구나. 미리 와 있었던 코이카 간호사, 제 아내, 저 3명. 말을 못하면 굶어 죽어요. 스페인어가 무지하게 빨리 늘더라고요. 진짜 한 3주 정도 되니까 웬만한 거 다 해. 일단 굶어 죽지 않아. 그리고 8월 15일 날 결국은 진짜 대사님, 영사님 그쪽에 있는 주 국회의원들 모시고 이나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병원은 1층으로 축소됐습니다. 돈이 다 없어졌어. 엑스레이 현상기를 보냈더라고요. 한국에서. 엑스레이 현상기가 자동 현상기를 보냈어요. 자동 현상기를 보내려면 최소한 하루에 50장 이상의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현상기의 현상학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5명도 못 찍는데 그런 걸 보냈더라고. 돈이 좔좔 새. 심장 초음파라고 보냈는데 도플러가 안 돼. 뭐 이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됐죠. 야 원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점이 많구나. 처음부터 의사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피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 댕기열 이런 거 많고요. 레슈마니아시스 이런 거 되게 많고 여기서 차 몰고 2시간만 가면은 셀바 그러니까 밀림 지역인데 거기서는 총소리 계속 나고 마약 때문에 제 친구 삼촌이 경찰이었는데 기관총 맞고 죽었죠. 거기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는 공공의료예요. 정부가 좋아하는 공공의료. 모든 배드의 70%를 공공이 줍니다. 15%는 완전히 민간의료고 나머지 15% 정도가 우리나라 따지면 처음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처음 시작 공교 직장보험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공의료는 너무너무 싸요. 환자가 가면은 거의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내시경이 고장났다. 아무도 안 고쳐요. 왜냐? 고장나면 편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됐느냐? 의사하고 간호사 월급이 점점점 떨어지는 구조로 돼요. 공공의료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줬냐면은 8시간을 근무를 하면은 나머지 16시간 네 마음대로 개업할 수 있다. 2군데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환자들이 와가지고 내시경을 못하면 자꾸 찾아와서 환자가 힘들어하면은 명함을 쓱 줘요. 그 명함에 자기 집 주소가 써 있어. 거기 들어가서 내시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로 진료를 보던 거를 거기 가면 바로 25달러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료비가 생기는 거죠. 공공의료가 그런 거죠. 그리고 공공의료도 장점도 있어요. 공공의료는 서스테인합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아. 기민하진 않죠. 그런데 남미 쪽에 가면 유럽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기들 태어났을 때 아기들 발달 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만성병이라든가 결핵 같은 거 관리를 간호사들이 합니다. 의사가 한 명 있고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공공의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중증 환자 진료예요. 중증 환자 진료는 왜냐하면은 새로운 지식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디바이스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는 그거를 따라갈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남미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병원이 많이 커졌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구글 어스로 찾아봅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병원이 빨리빨리 못 커지고 그쪽 주변에 인구가 늘어가지고 의료 리소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2년 동안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8만 불 정도를 넣어가지고 아내를 내부를 개비한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공공의료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왜 중간에 가다가 제가 포기를 했냐면 그때가 2000년이 껴있었는데 2000년에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죠. 그때 제가 현실을 알게 됩니다. 아, 예방의학하고 의료관리학 교실은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약간 학문의 경직성, 학문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대장님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밑에가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구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임상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순환기내과 의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펠로우를 일을 갔죠. 2년 동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월급을 NIH에서 정해줘요. 펠로우는 얼마다? 1년에 36,000불 받았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1,500불짜리를 들어줍니다. 근데 1,500불짜리 중에서 1,000불은 병원에서 줘요. 내 월급에서 500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봉이 한 5만 불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 되게 많이 했고 즐겁게 지냈죠. 허벅다리를 묶었거든요. 마우스 다리가 썩었죠. 여기는 말짱하죠. 여기다가 스템셀을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힐링이 된다. 뭐 이런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즐거웠던 게 뭐냐면은 NIH에서 돈을 줘가지고 MD, PhD 스튜던트들이 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 MD, PhD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의과대학에 템플 의과대학에 1년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익스트라로 2%를 MD, PhD 학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02명을 뽑는 거죠. 그 2명은 어떻게 되냐면 NIH에서 돈을 줍니다. 등록금 다 대주고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랩에 와서 일을 하는 거죠. 랩에서 박사학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되냐면은 걔네들은 본과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본과 1학년, 2학년 끝나면 3학년 때부터 임상인데 그때 실험실로 와요. 실험실에 와가지고 한 3, 4년 정도 해서 박사학위를 쓰고 제 랩에 3명이 있었습니다. MD, PhD 스튜던트들이. 근데 얘네들이 정말 뛰어나. 나머지는 그냥 미생물학 이런 데서 오신 PhD 과정 학생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도미넌트합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PI들도 엄청 좋아해요. 보스들이 좋아해. 3명 다 서큘레이션 리서치 하나는 셀에다가 내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이 지금도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3명 중에 기초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첫 번째 한 명은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은 크리스퍼라고 알죠? 유전자 조작 가위. 그거를 하는 이오니스라는 회사의 메디컬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순환기 펠로우를 다 샌디에이고에서 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에 취직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립보건연구원에 MD, PhD 과정 했다가 수천만 원 들였는데 그 친구가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올 것 같으세요? 배신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친구들이 바이오그래피를 쓴 걸 봤는데 MD, PhD 과정에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내가 깨달았다. 내가 랩가이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아예 임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명은 메디컬 제네틱스를 하고 있고요. 애기들이 이제 유전병 이런 거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버밍엄 가가지고 지금은 카디올로지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NIH에서 돈을 돌려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단점도 있죠. 지금은 MD, PhD 과정이 경쟁률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쉽게 가는 과정으로 약간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박사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썼던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과학의 힘이에요. 우리나라는 증문즉답을 원하죠. MD, PhD 과정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계속 랩에 있어야 되는 그거 아니진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의사과학자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